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뭐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정법은 미신이 아니다. 미신이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정법 유튜브를 한번 보라. 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수십 도가 돼도 내가 가면,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날씨가 된다. 이 사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자,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 됐습니다. 한 아니, 말이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저는 그 이후로는 서로 아니, 연락하거나 딱 만난 적이 끊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끊으셨습니까? 그럼요.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예.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 글쎄 뭐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 집사람-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예.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예, 디지털에 다른 관한 분한테 논문입니다. 예.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 이병환이요? 예.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써있는 거 해명을 놓고 네.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예, 다녔겠습니까?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공간에서는 2021년 대선 경선 토론 영상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오늘 초대 손님이고요. 특히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은 갈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유승민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부터 좀 이상했습니까? 저는 이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어떤 그 당시 부분이 뭐 그렇죠? 여러 토론이나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거 보고 참 좀 이상하다. 예. 이번이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됐냐, 자격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회의적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기억하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권 끝내야 되고 정권 교체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 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다 이런 게 뭐 워낙 보수 전반에 팽배해가지고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이 후보를 잘못 뽑은 거죠. 예. 자, 그때 이제 질문하시거나 한 내용들 쭉 보면 천공 의혹도 제기를 하셨고요. 예. 제2의 전두환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저 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을 아는 분들도 당에서는 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검증이 너무 당내에서도 소홀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유권자들께서 무슨 이래 신상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예.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충분히 정책이나 철학이나 도덕성이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 검증하는 시스템 이런 거는 저는 뭐 우리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한번 이번에 점검을 해봐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이게 더 크게는 보면 우리 87년 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5년 단임에 예. 이 체제가 이대로 가도 되느냐 그게 근본적인 의문이겠죠. 예. 그러면 개헌까지 넓혀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이 말씀이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87년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불행한 역사가 많았습니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 그다음에 정치가 왜 계속 실패하느냐.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치 실패를 어떻게 고칠 거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예. 당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계속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도 일어난 일이고요. 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내란도 일어난 일이고 또 7일과 14일에 2차에 걸쳐서 투표를 해가지고 14일에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수 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이미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거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이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제가 답답하고 참담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그거를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당이 이제까지 한 번도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우리 당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은 기정사실로 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뭉쳐서 왜 뭐가 잘못됐느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당까지 그동안 뭐가 잘못됐느냐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국민들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고 새롭게 보수가 나아갈 길은 어디냐. 이거를 찾는데 밤을 새워서 토론해도 뭐 시간이 모자라는 시간에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은 당론이 탄핵 반대 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금 거기 붙잡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그러면 비호를 해야 되느냐. 그걸 지지하고 거기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무슨 뭐 비대위원장을 뽑느냐 누굴 뽑느냐 이거 이전에 우리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와 새로운 길을 찾는 이 진정한 쇄신의 노력 이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비대위원장이 새로 오지 않더라도 현 지도부 내에서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당연합니다. 지도부는 그냥 지도부일 뿐이고 국회의원은 각자가 우리가 108명이나 있는데 네. 국회의원 각자가 그걸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되고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원들도 당이 왜 이렇게 참담한 지경까지 빠졌느냐.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저는 보수 정당이 진짜 소멸할 위기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당이 지나간 일을 붙잡고 우리가 아직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야 이게 밑바닥이 아니고 정말 더 추락할 수가 있냐. 예. 보수는 진짜 완전히 멸망하는 거냐. 이런 위기감을 뭐 저같이 보수 정당에 25년째 몸을 담고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사과는커녕 네. 당내에서 탄핵 찬성 의원들을 색출하자거나 왕따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하고요. 네. 또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이 언론에 유출이 됐는데 그거 누가 유출시킨 것이냐를 또 색출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분들 사고방식이 8년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8년 전에 탄핵 때문에 탄핵하면 예컨대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갖다 바친다. 탄핵하면 우리 망한다. 아직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네.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8년 전에 우리가 탄핵을 당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8년 전에 탄핵을 당한 건 우리가 잘못을 해서 당했습니다. 그러면 8년 전부터,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무슨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주도 성장이나 경제정책 실패,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재인 정권의 잘못, 실정, 조국 사태 같은 거 거기에 기대가지고 반사이익에 기대가지고 겨우 기사회생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윤석열 검사라는 용병을 데려와가지고 0.73%로 이제 이긴 겁니다. 네. 그죠? 그 사이에 우리 보수의 어떤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8년 동안 전혀 없었군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수 정당이 보면 예컨대 60대 후반이나 70대의 지지만 받고 제가 늘 강조하는 중도층, 수도권, 젊은 층의 목소리를 지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낡은 보수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8년 전에 그 사태에 대해서 배운 게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